학생이 줄어서가 아닙니다. 그 상가 3층 학원의 간판이 꺼진 해에 학원에 남은 아이 한 명에게 쓰인 돈은 오히려 늘었어요. 2025년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5천억, 1조 7천억 줄었어요. 그런데 사교육을 받는 아이 한 명은 월 60만 4천 원 늘었습니다. 값을 올리면 학부모가 떠나고 안 올리면 월세를 못 냅니다.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길이 바뀐 거예요. 그 상가 3층 학원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런 학원이 있다고 해보죠. 실제로 있는 어느 학원 이야기가 아니라 흔한 조건들을 모아 다시 세워본 자리예요. 지방 중소도시의 오래된 상가,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3층. 지역도 상호도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느 동네에나 하나쯤 있는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을 받는 평범한 보습학원이니까요. 앞으로 이곳을 그 상가 3층 학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원장은 15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좋았던 시절 이야기는 길게 하지 않을게요. 저녁이면 계단참에 신발이 줄지어 놓였고 반이 다 차서 대기 명단을 따로 적어 두던 해가 있었습니다. 상담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걸려와 수업 중엔 받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 반이 하나 없어졌습니다. 다음 학기엔 2개가 더 없어질 예정이고요. 빠져나간 자리를 채울 아이가 오지 않으니 원장이 할 수 있는 건 반을 합치는 것뿐이었어요. 합치면 교실 하나가 통째로 비는데 비어있는 교실에도 월세는 그대로 붙어요. 학기가 바뀔 때마다 안쪽 교실부터 하나씩 불이 꺼져가는 셈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담을 온 학부모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이가 하나 줄었는데 학원비는 왜 그대로예요? 원장은 그 자리에서 답을 못했습니다. 따지려고 꺼낸 말이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물은 말이었거든요. 원장도 매달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질문이 이 이야기 전체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원장이 문을 닫기로 결심한 건 학생이 줄어서가 아니었어요. 통장에서 다른 게 먼저 보였거든요. 이 원장만의 일이 아닙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2026년에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아이는 29만 8,178명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이 무너졌어요. 한 해 전에는 32만 4,040명이었으니 1년 만에 8%가 빠진 겁니다. 1999년에 초등학교 1학년은 71만 3,500명이었습니다. 한 세대 만에 절반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원장은 이걸 뉴스에서 안 게 아닙니다. 겨울마다 울리던 등록 상담 전화가 몇 번 오는지로 먼저 알았어요. 초중고 전체도 같은 방향입니다. 2025년 학생 수는 501만 5,310명이었어요. 2026년엔 483만 6,890명으로 추산됩니다. 3.6%가 줄면서 500만 선이 이 해에 무너집니다. 서울은 유치원까지 합쳐 78만 2,104명으로 사상 처음 70만 명대에 들어왔어요. 서울 안에서도 초등학교가 4.9%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학생 수는 위가 아니라 아래부터 빠져요. 학교 자체도 닫히고 있습니다. 2025년에 문을 닫기로 예정된 초중고가 49곳이었고 그 전에 입학생이 한 명도 없던 초등학교가 112곳이었어요. 여기까지는 학생이 줄어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뒤집혀요. 지금 아이가 덜 태어나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태어난 아이는 2024년에 23만 8,300명이었어요. 2025년엔 25만 4,500명으로 2년 연속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학원 수요는 줄어듭니다. 출생아가 처음 40만 명 아래로 내려간 해가 2017년 35만 7,771명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 수는 이미 다 태어난 숫자라서 이제 와서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2025년에 태어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해는 2032년입니다. 케이크가 작아진 게 아니에요. 그 케이크에 몇 명이 앉을지가 몇 년 전에 이미 정해진 겁니다. 다만 그 낙차는 아직 고학년 교실까지 올라오지 않았어요. 올해 반이 없어진 건 인구 때문이 아닙니다. 인구 쪽 원인은 과거에 확정됐고 회복은 예약돼 있지만 너무 늦게 옵니다. 그런데 학생이 준 만큼만 학원이 줄었다면 지금 같은 일은 안 벌어졌을 거예요. 그 상가 3층 학원 계단에 신발이 줄지어 있던 시절 기억하시나요? 그 시절보다 학생은 줄었는데 학원비는 왜 안 내려갔을까요? 학생이 줄면 값을 내려서라도 붙잡는 게 맞아 보이죠. 그런데 그 상가 3층에서는 반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아이는 줄어도 나가는 돈은 줄지 않거든요. 월세는 아이가 반으로 줄었다고 반이 되지 않고 강사 월급도 반 하나를 통째로 없애기 전까지는 그대로입니다. 원장이 계산기를 두드려서 나온 답은 하나였어요. 반을 줄이거나 값을 올리거나. 2025년에 사교육을 받는 아이만 놓고 나눈 값은 월 60만 4천 원으로 2.0% 올랐습니다. 학원비의 과외와 인터넷 강의까지 합친 돈이에요. 안 받는 아이까지 전부 포함해서 나누면 45만 8천 원, 3.5% 내려갔어요. 같은 조사 안에서 방향이 갈린 겁니다. 사교육을 받는 아이 비율이 80.0%에서 75.7%로 내려갔기 때문이에요. 학교급을 쪼개봐도 그렇습니다. 사교육을 받는 아이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51만 2천 원, 중학생은 63만 2천 원, 고등학생은 79만 3천 원이고 셋 다 올랐습니다. 값을 올려 버티는 건 자기 꼬리를 먹으면서 배를 채우는 것과 같아요. 당장은 버텨지는데 다음 달엔 먹을 꼬리가 더 짧아져 있습니다. 값이 오르면 경계선에 서 있던 학부모가 먼저 떠나면 나눠낼 사람이 더 줄어 다시 값을 올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값을 올린 게 실수였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안 올렸으면 더 빨리 다쳤습니다. 동네 학원의 자랑이던 우리 애를 잘 봐준다도 여기서 뒤집힙니다. 소수정예는 나눠낼 사람이 충분할 때 붙는 강점이지 사람이 빠진 뒤엔 고정비를 나눠질 사람이 없는 상태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학원을 다녀본 세대가 이제 학부모가 됐어요. 겪어본 사람은 같은 값을 다르게 매깁니다. 주당 다니는 시간이 7.6시간에서 7.1시간으로 줄어든 것도 같은 방향으로 읽힙니다. 값을 그대로 불러도 예전만큼 손이 올라오지 않는 쪽으로 시장 자체가 옮겨갔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문제는 이 계산이 모든 학원에서 똑같이 굴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계산기를 두드렸는데 어떤 학원은 살아남고 어떤 학원은 먼저 꺼집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갈리는지가 진짜 답이에요. 학부모가 물었던 그 질문, 기억하시나요? 아이가 하나 줄었는데 학원비는 왜 그대로예요? 답은 여기 있었어요. 줄어든 지출은 균등하게 줄지 않습니다. 월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는 아이 한 명에 66만 2천 원을 썼어요. 300만원 미만 가구는 19만 2천 원입니다. 사교육을 시키는 비율도 84.9%와 52.8%로 갈렸어요. 2025년 3분기엔 월소득 700만원 이상이 학원비를 2.9% 줄였어요. 300에서 400만원 구간은 21.3%를 줄였습니다. 위가 버티고 아래가 꺾이니 한가운데 있던 동네 학원이 먼저 비었어요. 아이 수가 줄면 가구는 남은 한 명에게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를 비싸게 붙입니다. 헬스장 회원권은 끊어도 PT는 남기죠. 먼저 끊기는 건 나쁜 상품이 아니라 받고 끼울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학부모가 원장에게 미안해하면서 한 말은 이거였어요. 끊는 게 아니라 하나만 남기기로 했어요. 같은 3분기 아이 키우는 부부 가구의 학원비는 41만 3천 원,
5년 만에 처음 줄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분기 손에 쥔 소득은 5.3% 늘었어요. 소득은 늘었는데 학원비만 줄었습니다. 월 100만원 넘게 사교육비를 쓰는 학생 비율은 오히려 11.6%로 늘었고요. 옆에서는 정부가 같은 시간대에 상품을 팔기 시작했어요. 2026년 3월부터 초등학교 3학년 희망학생에게 연 50만원짜리 방과 후 이용권이 소득 기준 없이 지급됩니다. 우선 3학년에만 넣어보고 4학년까지 넓힐지는 참여율을 보고 정하겠다는 계획이에요. 1, 2학년 무상 프로그램은 그대로고요. 입구는 더 어린 쪽으로 옮겨갔어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019년 615개에서 2025년 814개로 32% 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월평균 154만 5천원짜리 시장이에요. 그 상가 3층 학원은 어디였을까요? 66만 2천원을 쓰는 위쪽도 19만 2천원에서 더 줄인 아래쪽도 아니었어요. 정부가 여는 방과 후 교실도 유아 시장 입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만 남길 때 그 하나로 뽑히지 않는 자리, 대체 가능한 중간이었어요. 여기서 그 상가 3층 학원으로 돌아와 보죠. 원장이 통장에서 먼저 본 게 있다고 했죠. 기억하시나요? 학생 수가 아니었습니다. 닫는데도 돈이 든다는 사실이었어요. 지금부터 나오는 금액은 통계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이 학원의 조건을 이렇게 잡아보죠. 남은 원생은 40명 학원에 다니는 아이 한 명이 한 달에 쓰는 사교육비가 60만 4천원인데 그 돈을 여러 곳에 나눴으니까 이 학원 몫은 절반쯤인 30만원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한 달 매출이 1200만원이에요. 빠져나가는 걸 세어볼게요. 월세 300만원, 강사 3명 인건비 750만원, 관리비와 공과금 100만원 합치면 1150만원입니다. 원장 손에 남는 건 한 달에 50만원이에요. 문제는 닫을 때입니다. 계약이 6달 남았으니 남은 월세가 1800만원, 벽과 바닥을 원래대로 되돌리는데 1000만원, 강사 정산에 900만원 다 더하면 3700만원이에요. 보증금 3000만원을 돌려받아도 700만원이 모자랍니다. 닫으려면 700만원을 오히려 얹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학원이 14달을 꼬박 벌어야 만들어지는 돈입니다. 그래서 못 닫아요. 버티는 게 싸서가 아니라 닫는 게 더 비싸서요. 목돈은 닫는 순간에만 필요한데 버티는 동안엔 그 목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문은 열려있는데 셔터를 내릴 돈이 없는 상태가 그대로 이어져요. 원장이 통장에서 먼저 본 건 이 한 줄이었습니다.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길이 바뀐 거예요. 총액은 27조 5천억으로 5.7% 줄었습니다. 그런데 남아서 다니는 아이 한 명의 지출은 2% 늘었어요. 돈은 위로 더 두꺼워졌습니다. 유아 영어학원이 32% 늘어난 만큼 앞으로 더 어려졌고 연 50만원짜리 방과 후 이용권만큼 옆으로 새어나갔어요. 참여율이 75.7%로 4.3%포인트 내려앉는 동안 남은 돈은 그렇게 세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어느 갈래에도 속하지 않은 자리가 상가 3층이었어요. 이건 학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손님 수가 줄어드는 동네 업종은 전부 같은 순서를 지나요. 고정비는 안 줄고 남은 손님의 단가만 오르고 대체 가능한 중간이 먼저 꺼집니다. 학원은 그 순서에서 초등학생을 상대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닙니다. 추계로는 초중고 학생 수가 2031년에 381만 1087명, 400만 선 아래로 내려갑니다. 학생이 줄어서가 아니었어요. 남은 돈이 그 계단을 지나쳐 갔을 뿐입니다. 그 3층에는 곧 다른 간판이 걸리겠죠. 그런데 같은 계산기가 놓일 카운터는 아직 여럿 남아 있어요. 아이를 상대해온 문구점, 소아과, 태권도장. 지금 그 순서 위에 서 있는 가게들입니다.